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 세비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이 84,000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자, 플러스 1.20%에 마무리를 했는데 앞으로 세비캠이 어떤 형태로 좀 가져갈지, 폐배터리가 얼마만큼 큰 상승력을 좀 가져갈지, 이렇게 수급이 올라오는 시기들이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김부장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값 전기차 등장에 테슬라도 홀렸다. 지금 중국에 있는 배터리가 부린 마법에 대해서 기사가 여러 가지나 나오겠죠. 전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성비라는 거죠. 자, 가성비를 따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면은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는 내외장재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가장 이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내려야지만 전체적인 전기차의 가격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을 내려야지만 보급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LFP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안정성과 가성비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LFP 배터리다. 그에 따른 집중되는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제는 P5 배터리와 함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주요 원재료인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완제품도 이제 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성의 안정화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품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예요. 그리고 전기차 ESS 중심으로 이제 성장세가 가기 때문에 P5는 이제 각형 배터리로 이제 매출 비중을 50%로 이제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ESS 에너지 밀도 안정 저장 장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이제 차세대 제품인 이제 전고체 배터리마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삼성 SDI도 이제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의 오는 시점,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폐기물도 이제 폐기물 재활용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촉진하는 기준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보관량 기준일도 한 달에서 6개월까지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배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폐배터리 이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시작이 된 게 전기차가 활성화된 게 언제죠? 13년도부터 전기차 판매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예요. 이제부터는 폐배터리의 활성화가 눈앞에 보이는 시점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 폐배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양극재에서 폐배터리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업체 이제 파나소닉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거는 2차 전지 시장이 먹을 게 많다. 2차 전지에 진심을 걸고 가고 있다는 거죠. 제일 빨리 실적과 모멘텀이 나올 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죠.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니죠. 입증이 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이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 SDI가 이제 호주 실화와 이제 미국 현지화 이제 천연 흑영을 삼성 SDIC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투자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시를 했고, 삼성 SDI 배터리를 이제 실화 응급제를 이제 탑재하는 실질적인 내년 7월까지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은 2026년 또부터 1만 톤 규모의 이제 응급제를 공급을 한다는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세비캠 자체가 지금 폐배터리잖아요.
폐배터리로 가는데 폐배터리의 이제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양극재 원재로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폐배터리로 이어지는 게 전기차 자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때가 언제죠? 자, 2013년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폐배터리,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약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시기에 도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폐배터리의 이제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 크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이번에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전구체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고, 특히나 폐배터리 쪽의 산업성이 큰 이유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80% 이하로 떨어지는 이제 배터리는 ESS, 전기 저장 장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나눈다는 건데, 앞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컨퍼런스콜에서도 이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게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게 2차 전지 셀 제조부터 그리고 재활용, 그리고 원자재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2차 전지 전문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473억, 4,474억밖에 안 되는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가 크게 상승하는 재료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2차 전지는 결국에는 밸류체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재사용, 재활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얼마에 수익 매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 세비캠이 지금 한국 전구체와 전구체 복합체의 10년간의 장기 공급책을 한 이유들 때문에 크게 상승을 좀 했죠. 자, 니켈, 코발트, 망간에 이제 구성된 황산화유 수용액을 이제 전구체 복합액이라고 합니다. 양극재 출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높인다는 거는 일단 결국에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대한 성능에 대한 자유로 하는 거죠. 이 주요 거래처 자체가 이제 포스코라든지 LG화학 그리고 LNF가 있죠. 자, 거기에 이제 폐산업에 대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도 이 산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재활용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을 파우더로 이용하고 LFP 이 저가형 배터리도 사업 타겟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개인 투자분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자,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죠. 사실 내가 산 종목 누가 다 내 계좌를 지켜보는 것 같고, 내가 산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 절대 안 합니다. 자,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마는데, 자, 나중에 정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숫자 게임입니다. 자, 나는 정말 본전만 오면 팔게, 본전만 오면은 팔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본전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 팔죠. 자, 내가 지금까지 손해본 게 얼마인데, 자, 10%, 그래도 20%, 자, 수익은 그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은 급락을 합니다. 그때 또 못 팔죠. 그때 팔걸, 그때 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정말 깡통 찹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장중에 드려도 직장인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매매 따라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딱 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010-8225-2936 번호로 자,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 확실하게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딱 한 종목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계좌 사이즈 크게 불려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가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장황하게 차트라든지 재무제표, 시장 상황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흡하면은 보고서 레포트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종목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 봤냐? 인간의 감성을 초월한 거예요. 자, 누구나 다 10% 수익 보면은 20% 수익 보고 싶고, 자, 20% 수익 보면은 자, 30%,
그 이상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이걸 중간에 끊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분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경제 TV니 뭐 이렇게 나와갖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반토막 나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3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이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매 타이밍들이 정말 중요한 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봐요. 그 이유는 누구는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 가격에 들어갔다는 거고 누구는 미리 사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기업 가치, 뭐 실적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성장성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뭐 기업 실사 뭐 보고서 이런 거 뭐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전문 용어 써가면은 10장 이상도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 부장은 여러분들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요것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 그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속성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대응 전략과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유튜브 채널 크게 키우기 위해서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만들고 100만 구독자 만들면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자,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가 큰 상승 한번 나오면은 이 종목 괜찮겠다 하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 더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거든요. 이런 뉴스라든지 호재들 이런 거 터지면은 그때는 지금이야 늦지 않았어 하고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가고 또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빠져버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저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짜리예요. 매도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고 또 저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 다시 들어갈 겁니다. 내 주머니에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구원들이 기업 탐방 다니고 IR 들어가서 출시 예정 제품들, 뭐 내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런 거, 그리고 증자, 자, 공시까지 다 확인하는데 이걸 매일같이 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신 거고요. 세력들이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귀신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만원이건 20만원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100만원이건 소액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복리로 불려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께 정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 저 김 부장이 매도 사인 드리면은, 자,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 그냥 주문 금액에 걸어 두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 보시고 컴퓨터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주문 걸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 김 부장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딱 한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론에 이슈화돼 갖고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뭐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통신 보고 매매하시는데 김 부장은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이런 텔레그램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A급 상장사 라인을 통해서 이 사실 확인을 다 한 팩트 체크를 다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카톡방과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카톡방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자,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하이드로리튬 1197% 수익을 받습니다. 금양도 95%의 수익을 받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실제 매매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허우맹랑하게 찌라시 카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라든지 개발, M&A, 사실 체크,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도록
크게 계좌 사이즈 불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 시장이 9시잖아요. 9시에 알려드리면 직장인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사실 매수라든지 매도 걸어주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전 8시경에 여러분들께 문자하고 카톡으로 알려드릴 거고,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 유튜브 보시면은 이지라고 35% 수익을 받습니다. 한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15% 20% 정도를 꾸준하게 복리로 불려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이런 안정적인 어깨에 팔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은 그대로 매도하시고, 나중에 저점 매수 분명히 기회 있으니까 매도 안 하고 이 종목 너무 좋다 생각해갖고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 매도 안 하시고 괜히 물려가지고 나중에 욕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자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할 겁니다. 저 김 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 김 부장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말 선물이에요.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셔야 되고, 딱 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하루에 엄선해서 확실하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딱 한 종목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인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 누르시고 문자로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225-2936번호로 자,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수익 매도할 때까지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 부장이었습니다.